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제품을 연구하고 알려드리는 조봉의 오피스 연구소 연구 대표 직원 조봉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만들게 된 이유는요, 제가 사무용 쪽에서 일하면서 계속 듣는 말이 있어요. 사무실에 책상이나 파티션을 구입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여러분이 쉽게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실에 파티션의 책상을 구매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의 회사 팀 인원수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경리팀, 디자인팀 같은 개념의 인원수입니다. 전체 회사 인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팀의 인원수를 알아야 하는가 하면, 인원수를 알아야지 인원수만큼의 책상이 들어갈 것이고 책상 수에 따라 파티션 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나올 예산 범위도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인원수가 5인 기준으로 홀수로 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회사 팀 기준에서 4명의 직원과 1명의 팀장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창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거나 당장 몇 년 안에 인원을 4인 이상 늘리지 않을 예정이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인원을 정했다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팀별 인원수를 정하셨다면 그 다음에 예산을 정하시는 거예요. 파티션과 책상 종류에 따라, 재질에 따라 혹은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먼저 파티션과 책상 종류를 정하기보다는 예산을 설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방법은 가지고 계신 전체 예산 범위 내에 인원을 1명씩 N등분해서 예산을 할당하는 거예요. 보통 파티션 같은 경우는 예산 기준으로 45T 원톤 파티션 3명 기준으로 잡으면 인당 10만원 정도 잡으시는 게 많았고, 책상 같은 경우는 책상, 서랍 포함한다고 했을 때 인당 10에서 13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기준일 뿐, 정말 퀄리티 있는 제품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예산을 조금 높이시는 방법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된 인원에 할당하여 예산을 정하셨다면요, 다음은 두께를 정하시면 돼요. 파티션 두께는 20T, 30T, 45T, 60T, 70T까지가 있고요. 두께는 2cm, 3cm, 4.5cm, 6cm, 7c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 파티션과 스크린 파티션은 보통 2cm, 3cm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45T 이상의 두께를 가진 제품은 일반적인 파티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두께가 얇을수록 가볍고 설치와 이동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재질에 따라서 견고함이 다르고 적은 힘으로도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안정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통 이제 두꺼운 파티션을 많이 쓴다고 한다면 견고함과 안정성은 보장이 되지만 무겁고 이동 설치가 자유롭지 않다는 단점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당한 무게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 45T 파티션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동이 자주 있는 회사가 아니거나 메리 콘센트나 다른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얇은 파티션보다 상대적으로 두꺼운 파티션을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 예산, 파티션 두께를 정하셨다면 다음으로 책상과 파티션 사이즈를 정하셔야 합니다. 파티션의 높이와 너비를 정하셔야 하고 책상의 너비와 깊이를 정하셔야 합니다. 파티션의 높이는 1000, 1200, 1500, 1800이 있고 너비는 450부터 크게는 1600, 1800까지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나무 파티션 같은 경우는 나무를 보시면 가로가 1200으로 나오고 높이가 2400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높이 1500에 160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거는 2400 부분에서 1500으로 자를 수 있지만 가로가 12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작이 불가하고요. 높이가 1000이나 이렇게 1200 같은 경우는 가로로 1600이나 1800, 1400 이렇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 높이를 정하시는 기준은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 구성원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중심을 두었다면 높이 1200 이하의 낮은 파티션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앉았을 때 보통 이제 1200이면 눈을 살짝 가린다고 그럴까? 사람은 있네? 그런데 얼굴은 안 보이는 그 정도고요. 1000 정도는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눈길 사인도 줄 수 있고 그렇게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보다는
아니면 집중적인 업무가 더 필요하시다면 높이 1500 이상의 높은 파티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의 너비, 책상 사이즈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파티션의 두께에 따라 원하시는 높이와 너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의 너비는 800mm, 1000mm, 1200mm, 1400mm, 1600mm가 있고 1800mm까지도 나와요. 깊이는 600mm, 1200mm까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의 너비와 깊이는 회사의 총 인원과 사무실의 크기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티션의 재질을 정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겠네요. 파티션의 재질은 각각의 파티션 두께에 따라서 다른데요. 여기서 잠깐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패브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상과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분위기를 설정할 수 있고 원단의 퀄리티에 따라서 색의 선명함과 내구성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손상과 오염에 약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 먼지가 쌓일 수 있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목재는 패브릭과 달리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방수 기능과 얼룩의 때가 타지 않아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어요. 목재는 이 안에가 목재인 경우 있지만 겉에 패턴지가 목재 느낌이 나는 시트지거든요. 그래서 얼룩이나 때가 관리가 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재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아크릴이거든요. 아크릴은 가공성도 좋고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어요. 공간을 나누는 파티션 기능뿐만 아니라 사무실 인테리어를 약간 좀 느낌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철제 파티션의 패브릭이거든요. 내구성이 강한 철제 프레임에다가 패브릭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자석을 딱 하고 붙일 수도 있고 내구성이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은 또 패브릭이기 때문에 그 또한 오염에 약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파티션의 재질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면 보다 더 나은 사무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으시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가이드라인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년간 사무용 시장에 있으면서 쌓아놓은 빅데이터를 근거해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나랑 다른데? 뭐야, 나한테 맞는 선택지가 하나도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시기 전에 이러한 보편적인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만 알고 있어도 오피스 가구를 구매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상담부터 구매까지 일을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